내년부터 대구 지역 중학교 전 학년의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당초 중학교 1학년만 대상이었지만 전국 꼴찌 수준인 무상급식 정책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대구시와 교육청이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구에 있는 공립유치원을 둘러보고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나 인력 확보 같은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가 대구시 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상임위를 앞두고 야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포스텍에서 지진 발생 5초 내로 진도를 측정해 대피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2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는데요.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확실히 겨울이 온 듯합니다. 옷을 여러 겹 입어도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동 영하 4도, 봉화는 영하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크게는 8도 정도 떨어지는 등 올해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9도, 안동은 8도 선에 머물겠고요.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욱 떨어뜨려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고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저녁부터 대구와 일부 내륙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등 대기가 메말라 있는데요. 각종 화재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일 한 차례 비와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조금씩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던 무상급식을 전 학년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늦은 결정이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류한국 대구시 구청장 군수협의회장과 함께 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내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애초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저와 교육감에게 전해왔고 내년 무상급식 대상 중학생이 2만 4천여 명에서 6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416억 원은 대구시가 166억 원, 대구교육청 208억 원, 8개 구군이 42억 원을 부담합니다. 학부모들은 학생 한 명의 연간 급식비 61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시행이 소비자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각 가정의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국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무상급식 확대 시행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렇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 도입한다지만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친환경급식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학교 완전 무상급식 시행 의미와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전국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무상급식을 주장한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보수 색깔이 진한 대구에서는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대중인기 영합주의로 규정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상급식 조례 주민발의 운동까지 벌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학생 27만 2천여 명 가운데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17만 2천여 명으로 63.5%로 전국 꼴찌입니다. 인천과 광주, 세종, 강원, 전북과 전남, 경남 등 7개 시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년에도 중학교 완전 무상급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여론의 역풍을 맞은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결국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중학교 무상급식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구 시민의 힘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승리의 날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무상급식에 대한 자세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고 친환경 급식이 될 때까지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은 활동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고교 무상급식은 중학교 무상급식이 구군과 그리고 대구시 우리 교육청이 그 재원 마련을 충분히 하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중학교 완전 무상급식 시행으로 그동안 대구 시민만 다른 지역이 받는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차별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름을 빼면서 제동이 걸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들 할머니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의회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됐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애초 여야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습니다. 이상 기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슬그머니 이름을 빼면서 감지됐습니다. 중앙당의 기재부와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시당 차원의 오다가 있었던지 그래서 이 생각 없는 의원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듯 눈치를 보는 듯 이래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 7조 기념사업 지원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에 막혔습니다. 상위법이 다 있으면 우리 제정 하나도 안 해도 되지. 지방분권 지방자치하면서 그걸 또 명확히 하는 게 우리 지방의회 아니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화석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활동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과 경기, 경남 등지에선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는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뭐 하나 더 보태줘도 부족한 마당에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만들어 시행하는 지원 조례조차 대구시의회는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 사립유치원 사태를 맞은 정부의 해결책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어제 대구에 와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구의 공립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지금 22%에서 40%로 높이겠다며 현장을 둘러본 겁니다. 공영형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유형이라든지 해서 국공립 유치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고 그 유아교육의 질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학부모들은 사립보다 공립유치원을 더 선호합니다. 사립유치원처럼 프로그램을 짜서 막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진행하지 않고 정말 자연히 스며들게끔 아이들이 그렇다고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부가 2021년까지라고 약속한 국공립유치원 40%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9월 1일 기준 대구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6,883명입니다. 반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공립의 4.6배에 해당하는 31,685명입니다. 공립유치원 비율이 17.5%에 불과합니다. 이걸 4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316개 학급에 보태서 258개 학급이 더 있어야 합니다. 시설비만 360억 원이 필요합니다. 새 유치원을 짓기 위한 터 물색도 쉽지 않고 땅값도 비쌉니다. 여기에 교사를 더 뽑아야 하는 등 운영비로 연간 3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을 그대로 둔다면 유치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립하고 확대됐을 경우에는 사립시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때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아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을 늘리면 사립유치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유아 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들의 거센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에서 열리는 큰 미술 시장이죠. 2018 대구 아트페어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1년째인데요. 규모와 수준 모두에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현장을 이상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우환과 백남준, 앤디 워홀과 로버트 인디애나 같은 세계적인 작가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올해 대구 아트페어는 7개 나라에서 111개 갤러리가 참여해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졌습니다. 국내외 작가 700여 명이 작품 5,000여 점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파는 시장이 아닙니다. 세계 미술 흐름을 볼 수 있고 대구 출신 작가를 국내외에 소개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갤러리 수준을 홍보하고 우리 작가를 홍보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작가들이 많이 뽑혀나가서 전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구 작가한테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매년 수준이 높아지고 또 미술을 좋아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그것이 결국 넓혀짐으로 해서 우리 미술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일들이 되기 때문에 대구 출신으로 우리나라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역할을 한 고 박형기 작가 특별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선생님의 대표 영상 설치 작품과 더불어 선생님께서 대구에서 선보이셨던 작품들을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청년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청년 미술 프로젝트, 장난감에 아티스트의 그림을 입히는 체험전 아트토이, 미술품 소비 시대 미술 시장을 추진한 세미나 같은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2018 대구 아트페어는 오는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에서 경험했듯이 진도를 정확히 파악해 얼마나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포스텍에서 지진 발생 5초 안에 진도를 측정해서 대피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 규모는 5.4로 5.8의 경주 지진에 비해 규모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진앙이 얕아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진도는 포항이 7.0에 이를 만큼 강력했고 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지진 상황에서 진도를 얼마나 빠르게 측정해 알려주는가가 관건입니다. 간이 지진계에 진동을 가하자 상황실 모니터에 곧바로 진도 4가 표시되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불과 5초 안에 등록된 모든 휴대전화로 지진 경보와 대피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포스텍에서 국내 최초로 구축한 지진 관측 시스템인데 20초 이상 걸리던 기존 국가재난 문자 시스템보다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진의 절대적인 크기인 규모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지진의 크기인 진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즉각적인 대피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존 측정 시스템 구축 비용은 수억 원대지만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300~4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수능 시험장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진 대처 시스템으로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차원의 이런 세밀하고 실용적인 지진 대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도청에 대한 경북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운영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정 질문의 쟁점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정 질문의 포커스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운영에 맞춰졌습니다. 박승직 의원은 새롭지도 않고 상품 가치도 떨어진 문화엑스포를 계속 끌고 나갈 건지 아니면 이참에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엑스포를 개최할 때마다 홀대론과 주도권 다툼으로 행사 공동 주체인 경북도와 경주시의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도에서 거의 기획하다 보니 경주를 제일 많이 아는 시소속 공무원이나 교수, 전문가들의 독창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 주체 도시인 경주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는 경주 출신의 사무총장을 적극 기용하는 등 경주시를 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엑스포는 개성이나 평양 등 북한 개최는 고려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더 이상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을 약속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경북 유치가 지지부진하다며 도 차원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연구원 유치를 위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국비가 어렵다면 시설을 축소해서라도 경북이 단독으로 기관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전액 삭감됐던 지진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일부 살아났다며 만약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가 무산될 경우 내년에는 도가 단독으로 지진방재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정부 예산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건립 예산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예결위까지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박태춘 의원은 사망사고를 포함해 도내 학교 운동부의 전지훈련 도중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대구 북구감 무소속 정태욱 국회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정 의원의 발언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부망천 발언을 의도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힘들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 7일 한 방송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과 부천 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고발됐습니다.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에 대한 시의회의 불신임함 의결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두 의원의 불신임 사유가 된 보조금 논란과 겸직 문제를 살펴보기 앞서 두 의원의 손해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의결 효력을 일단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두 의원은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제 확실히 겨울이 온 듯합니다. 옷을 여러 겹 입어도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동 영하 4도, 봉화는 영하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크게는 8도 정도 떨어지는 등 올해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하면서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9도, 안동은 8도 선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져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고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저녁부터 대구와 일부 내륙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도, 고령 영하 5도로 무척 쌀쌀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9도, 고령 10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김천 영하 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문경과 김천 모두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청송 영하 7도로 겨울 추위 느껴지고요. 낮에는 안동 8도, 청송 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오늘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일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리면서 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조금씩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